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위치한 충남 지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는데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여러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충남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올해도 지역의 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굴뚝자동 측정기가 설치된 전국의 648개 다량 배출 사업장이 2020년 한 해 동안에 배출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인데요. 네. 원래는 환경부가 매년 이 굴뚝자동 측정기가 설치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자료를 보도 자료로 공개를 해왔었습니다. 네. 이게 국민들이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환경부 발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네. 근데 올해는 환경부가 보도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그냥 한국환경공단에 이 굴뚝자동 측정기 설치 기기의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그 홈페이지에 그냥 자료만 올려놓고 조용히 지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굴뚝자동 측정기는 원래 이 대기오염 물질이 연간 10톤 이상 발생하는 대형 사업장에 업종별로 이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굴뚝에다가 어떤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만큼 배출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네. 환경부가 발표를 시작한 2016년부터 해서 충청남도는 광역시도별 배출량 1위에서 계속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올해도 충청남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36,693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17.9%를 차지하면서 네. 1위를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6년 연속 1위라는 오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1위지만 배출량 자체만 봤을 때는 지금 22,000톤이 넘게 감소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많이 줄어든 건데요. 매년 사업장들의 대기오염 배출량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국민들이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감축되고 있는 건데요. 네. 충남의 경우에도 보면 2019년도 배출량이 58,775톤이었는데 네. 2020년은 36,693톤으로 37.6% 좀 비율이 높습니다. 37.6%에 22,082톤이 줄었는데요. 많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근데 많이 네. 줄어든 건 맞는데 특정하게 줄어든 내역들을 보면 충남에서 보면 현대제철이 1,113톤이 줄었습니다. 그게 충남 전체 감축량의 한 45.8%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태안화력이 4,131톤, 신보령을 포함한 보령화력이 3,828톤, 네. 당진화력이 2,001톤 해서 충남의 석탄화력에서 9,960톤이 감축됐습니다. 이것도 충남 전체 배출량의 45.1%. 그러면 이제 현대제철하고 석탄화력 이 두 개에서 충남 전체 배출량 감축량의 약 90.9%가 감축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되게 감축된 거는 현대제철과 석탄화력 두 군데에서 감축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시군별 이제 5년 연속 1위를 기록을 했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위. 그래서 두 단계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감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시군별 배출량에서 보면 가장 두드러진 점은 어쨌든 당진시가 5년 연속 대기오염물질 배출 1위라는 오명에서 이제 드디어 네.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3위로 내려갔는데요. 당진시가 1위를 벗어난 거는 당진의 가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현대제철과 당진화력에서 배출량이 각각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고로제철 과정에서 가장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데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고로 생산량은 6.3%밖에 안 줄었습니다. 근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6.7%라고 절반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거든요. 네. 이 원인은 생산량이 줄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제철이 그동안에 이 환경 저감 설비가 고장난 채 가동했던 게
이제 수리가 다 끝나서 이 환경 설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그러한 정상적인 작동에 의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대폭 줄었다는 것이고요. 네. 같은 고로제철소인 그러니까 포스코 포항제철소나 광양제철소에 비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1.7% 줄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2% 정도 줄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저감 노력을 하면 그 정도 수준의 조그만 감축들이 있었을 건데 현대제철은 고장난 게 고쳐진 거라서 좀 큰 폭의 감소가 있었고요. 네. 이게 환경 설비가 고장되기 전인 2014년도 배출량이 14,977톤이었거든요. 근데 2019년도 배출량을 보면 17,832톤으로 여전히 2014년 고장 전보다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2020년도 배출량이 드디어 현대제철이 정상적인 환경 설비가 작동하는 상태로 돌아온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개선 공사를 통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면서 줄어든 거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석탄화력의 경우도 좀 말씀을 네네. 드리고요. 석탄화력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동률 하락이고요. 또 하나는 환경 설비 개선인데 석탄화력의 가동률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장진화력의 경우에는 8.44%가 줄었고 네. 태안화력이 10.34%, 보령화력이 1.85%. 전반적으로 석탄화력의 가동률이 많이 줄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배출량이 줄게 된 거고 또 하나는 환경 설비 개선인데요. 또 똑같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전년도 대비해서 태안화력은 28.5%, 보령화력은 31.5%, 당진화력은 10.5% 감소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네. 환경 설비를 많이 개선을 시켰다는 얘기죠. 당진시와 충남도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과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배출량을 좀 감소할 수 있는 협약을 맺고 매년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좀 효과가 있나요? 예, 충남도하고 당진시가 이제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하고 자발적 감축 협약이라는 걸 맺어서 네. 각 사업장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 자발적 감축 협약이 일정 부분 이 감축에 영향을 미친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당진시의 경우에 보면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속적인 감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사업장들이 아무래도 행정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더 감축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충남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은 사실인 상황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당진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살짝 언급하셨지만 그 대기오염 물질이나 뭐 미세먼지 등의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도 좀 심각할 것 같거든요. 예. 그 대기오염 물질 배출 이제 국민들은 흔히 미세먼지라고 많이 네. 인식을 하시죠. 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건강 피해는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되게 굴뚝으로 해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 영향을 네. 미칩니다. 근데 이제 이 굴뚝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공중에서 반응을 해서 2차 반응으로 또 초미세먼지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2월에 이제 기후솔루션하고 그린피스가 함께 분석해서 발표한 석탄화력 조기 폐쇄의 건강 편익 분석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충남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정부 계획대로 30년 수명을 다 채워서 가동하면 최대 11,966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리고 6,160명의 우울증 환자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충남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2030년도까지 폐쇄할 경우에는 네. 5,269명의 조기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네.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만 대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석탄화력 발전소 외에도 제철소나 석유화학 등 많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그런 영향들이 더 훨씬 클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분석 결과만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뭐 행정적이나 사업체 자체적으로도 조금 더 개선에 이제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점들이 조금 더 보완되면 좋을까요? 예, 이제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그동안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급증했던 것은
환경 설비가 고장난 채로 운영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번에 줄어든 것은 그 환경 설비를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제철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감축한 결과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상태의 사업장 운영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에 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나서서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감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반드시 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석탄화력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년 동안의 배출량이 꾸준히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요.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석탄화력 배출량이 엄청나게 컸는데 네. 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핑계로 해서 사실은 감축 노력을 덜 했고 의지가 네.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든 게 맞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사업장들이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이 줄면 노력이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이 관심이 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더라도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 허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좀 강화시켜 나가면서 네. 사업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업장들을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탈석탄,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면서 탈석탄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맞습니까? 예, 충남만 보면 충남에서 가장 많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된 5개 상위 5위 사업장 중에서 현대제철, 당진화력, 태안화력, 보령화력 4개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신보령 화력이나 현대제철에서 부생가스로 발전하는 현대 그린파워까지 포함하면 석탄과 관련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배출량이 29,650톤 정도 되는데요. 충남 전체 배출량의 80.8%입니다. 그럼 충남 배출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네. 거죠. 이게 석탄이나 석유, 가스 같은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그걸 태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가 같이 배출됩니다. 동전의 네. 양면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발전은 물론이고 산업 부분에서도 석탄 사용을 이제 중단을 해야 됩니다. 네. 더군다나 보면 지구적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탈석탄 요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는 OECD 국가들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탈석탄, 발전 부분에 탈석탄을 해라라는 요구가 좀 강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증리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탈석탄 요구, 그 다음에 국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요구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석탄 사용을 없애고 탈석탄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충남도에서는 이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사무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충남도의 이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어떤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예, 충남도가 그동안 전국의 시도 가운데서 가장 선도적으로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오고 노력해 왔습니다. 네. 충남도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탈석탄 동맹을 가입하고 언더투 연합을 가입하고 해서 탈석탄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 가장 먼저 기후위기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탈석탄 군부를 지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도 실질적으로 병행됐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노석탄화력 조기 폐쇄나 석탄화력 수명 연장을 백지화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진행됐죠. 네. 이렇게 충남도가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 가장 선도적이고 앞장서서 이제 탈석탄 에너지를 추진한 것은 맞지만 네.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존재를 좀 합니다. 그건 뭐냐면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된 이후에 남은 석탄화력 발전소를 어떻게든 수명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충남도가 그 이후에 이러한 남은 석탄화력 발전소 수명 단축을 위한 노력들이 좀 부재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네. 또 하나는 충남의 탈석탄 시기를 충남도는 2050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남도의 양승조 도지사님이 석탄화력 수명을 2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이 공약대로만 이행돼도 사실은 2046년이면 석탄화력 발전소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지사의 공약 이행 계획도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도가 그동안에 선도적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30년 넘은 석탄화력 발전소 문제뿐만 아니라 남은 석탄화력 발전소도 조기에 수명 단축을 해서 탈석탄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좀 더 과감히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네. 결국은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벗어나려면 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도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충남도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재생에너지를 대규모 단지 중심으로만 좀 추진하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탈석탄 에너지를 하려면 도민들이 참여하고 도민들이 같이 공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이런 에너지 전환의 공감대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좀 펼쳐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탈석탄이라는 게 지금 말씀도 살짝 하셨지만 큰 변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도 사실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 경제나 뭐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이런 장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탈석탄뿐만 아니라 이제 2050년 탄소 중립까지 같이 생각하면 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전반의 산업들이 앞으로 근본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탈석탄 과정에서 산업의 대전환은 필연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 문제,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또 하나는 지역 경제의 어쨌든 생산이 침체됨으로써 나타나는 지역 경제의 문제, 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은 탈석탄을 이런 과정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최소화시키고 이해 당사자들이 반발해서 극한 대립을 하지 않도록 조율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 지역의 미래를 지금의 석탄화력 발전소 제철소에서 어떤 미래로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노력들을 하는 과정이 네. 필요한 건데요. 네. 충남도가 어쨌든 전국에서는 최초로 그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라고 해서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앞으로 5년 동안 100억 원을 조성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충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100억 원은 사실 굉장히 부족한 비용입니다. 네. 충남에 석탄화력이 있는 3개 지역, 이제 석탄이 가동된 서천까지 하면 4개 지역 포함되고요. 제철소 이런 지역들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의 산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충남의 시군 단위로 지역자원시설세가 네. 특별회계로 편성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네. 그냥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전환해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써야 된다. 네. 그리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과제들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가야 할 길도 많고 함께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당진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지 또 마지막으로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네, 당진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년 연속으로 탈석탄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가장 핵심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국의 탈석탄 운동단체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위한 노력들을 좀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네. 지역에서도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기후위기 당진 행동을 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활동을 좀 펼칠 계획이고요. 네. 이러한 과정들이 동시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이라는 것이 같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남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서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이 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좀 노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오염 물질 감축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업과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